다음으로 9-1-1 기초작업 및 기초설정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쪽도 좀 꽤 기능이 많은데요. 저쪽에 처음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아까 9-1번하고 여기 9-1-1번 기능을 많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1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뭐 사업자의 기본 정보랄지 뭐 식사 제공 설정이랄지 또는 프로그램 권한, 그다음에 급여 제공 마감 설정 기능까지 좀 안내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9-1-1은 수급자 정보부터 시작해서 이제 종사자 정보까지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그 기능입니다. 일괄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능.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수급자 정보 공단 연동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거 역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수급자 정보 공단 엑셀 받는 방법이라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실제 공단 롱텀 포털 사이트로 가셔가지고 자, 이런 절차대로 해서 공단에 로그인하셔가지고 제가 이게 공단의 화면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대로 해서 접속하셔가지고 엑셀로 받아서 그냥 저희 쪽에 올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올리신 다음에 수급자 정보 등록하셔가지고 여기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뭐 케어그룹이랄지 또는 주 보자명, 그다음에 보자 휴대폰 이 정보를 한 화면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등록을 다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종사자 정보 역시 공단에서 또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저희 쪽에 이 경로대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저희 쪽에 또 올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 등록된 정보에 대해서 한꺼번에 종사자 정보 등록 버튼 눌러서 뭐 아이디랄지 비밀번호 한꺼번에 그 권한까지 지정을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제 서비스 환경 설정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 쪽에서 혹시라도 이제 일반실하고 또 뭐 치매전담실 운영을 둘 다 하시는 기관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기관 전담실 운영 버튼, 변경 버튼 누르시면은 현재 운영하지 않으면 되는데 만약에 제가 차이점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차이점을. 만약 운영하지 않을 경우는 자, 1-1번에 보면 이쪽에 치매전담실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최대 30까지 제가 제공하고 있는데 아마 일실당 20명씩 아마 그,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그래서 일단 제가 30실 이후 좀 초과해서 운영하는 기간이 없어져가지고 현재는 제가 30까지 제공하고 있고요. 이렇게 설정을 눌러주시면은 다시 한번 제가 누르면은 아까 안 보였던 이 치매 전담실이라는 어떤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변경 버튼 눌러가지고 신규등 눌러서 이게 언제부터 사용이 되는지 날짜까지 선택하셔가지고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날짜부터 시작해가지고 치매 전담실 수가로 해가지고 비용이 반영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번에 보시면은 이 치매 담당실에 대한 급여 수가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등급 빠져 있고 이제 2등급부터 이제 인지지도 등급까지 수가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저기 선정고시 나와 있는 수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이건 제가 매년마다 자동으로 다 반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옵션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단기보 시범사업 운영 여부인데요. 자, 공단에서 보면은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중에 뭐 단기보 가족 휴가제라는 어떤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좀 꽤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기보 시범사업 운영 여부에 또 체크를 해놓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 쪽에 2-1번 또 이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제가 3월 26일경에 필치를 해가지고 이 기능을 좀 다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아마 3월 26일 전에 나왔을 건데요. 자, 하단에 보시면은 단기보 가중휴가 일정 동료라고 문제 나옵니다. 이 버튼 누르셔가지고 어떤 최대 단기보가 월 9일로 지금 돼 있는데 그리고 가중휴가 같은 경우는 고시에 1일부터 최대 9일까지 이번 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책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기한을 제가 좀 무제한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 달 내에 원하시는 날짜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실제 기관에서 또 공단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기간을 설정하셔가지고 일정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정 등록 안 되면 한번 잠깐 해드릴게요. 또 좀 이따 오후에 단기 이동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좀 설명드릴 건데 제가 옵션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월 중에만 선택이 가능하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은 시작 시간하고 뭐 이제 종료 시간까지 해서 적용 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적용 여부도 시작과 종료 부분만 적용하실 수 있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실제 단기보에 대해서 뭐 가족휴가인지 또는 중간에 또 이렇게 단기보 또는 가족휴가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선택해서 변경도 가능하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양급여 부분인데요. 자, 이건 뭐냐면 실제 모든 요양급여가 또는 뭐 간호급여랄지 이런 부분들 수급자의 어떤 급여 적용 계획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횟수 사용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실제 그 급여적 기록지 쪽에는 보면 이런 횟수는 표시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기업 내부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싶다, 관리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와 같이 그 급여적 계획서에 따른 그 어떤 횟수를 표시를 하도록 제가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제공 횟수 쪽에 그 표시 여부에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3-1번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3-1번 가시면은 이와 같이 횟수 이렇게 입력되는 부분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작성 한번 해볼게요. 음. 이렇게 해서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보면은 그 항목 뒤에 바로치고 횟수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수급자 어르신에 대한 그 급여 지원 계획서에 그 하루 단위의 그 횟수를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필요시랄지 주나 월로 돼 있을 경우는 하루 매트를 적용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필요시나 주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고요. 이것처럼. 이거는 오로지 자, 하루 단위에 대한 일 단위에 대한 횟수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 그거 제공할 때 참고성으로 해서 제가 제공하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실제 이 세면 도움을 제공했다 그러면 체크만 하셔가지고 저장하시면은 주간기록지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실제 이 부분은 횟수는 표시 안 되고 단지 이 급여에 대해서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횟수 표시되는 거는 그냥 단지 제가 제공되는 부가적인 사항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부가적인 사항이자 또 내부에서 관리하는 어떤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 평가 때는 이런 횟수랄지 뭐 그런 걸 다 따지지 않고 이제 급여 제공을 출력해서 이제 급여 제공 결사를 맞춰서 이렇게 급여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만 확인하실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능의 분류 훈련 특이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자, 보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일지를 쓸 때 특이사항 쓰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물리치료, 또 이게 아마 주요관은 대부분 물리치료를 많이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라도 물리치료에 대한 특이사항을 작성하신다. 그러면 그 작성된 내용 그대로 기능외부 훈련 쪽에 그 특이사항 쪽으로 그냥 바로 자동으로 저장할 것인지 아니면 자동 불러오기만 할 것인지 그런 내용으로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잠깐 보여드리면요. 먼저 제가 지금 현재는 지금 자동 블로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 자, 보시면요. 자, 여기서 제가 좀 해놨는데요. 자, 보시면은, 먼저 그, 자동 저장하기로 하셨다면은, 실제 그 기능 5-1번 프로그램 보시면 두 번째 탭에 기능 해부 훈련이라는 그 두 번째 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장 완료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 불러기로 체크했을 때는 이와 같이 저장 완료가 아니고 우측에 보시면은 그 저장 전후로 해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저장 완료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것도 급여 제공 기록 제공할 때 아니면은 뭐 보호자 통해서 또 보실 수도 있잖아요. 보호자 통해 가지고 그래서 사전에 먼저 좀 그 저장 완료라기보다는 저장 전후로 해가지고 먼저 나중에 또 그 담당자분께서 뭐 좀 수정을 하실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옵션을 또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다 저장하겠다. 그러면 저장 완료를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 이제 옵션이기 때문에 이제 기간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루에 여러 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실 경우에는 자동 저장하기 및 자동 불러기에 따라서 정렬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그 보시면 저희가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화면을 좀 두 개 띄워놓고 보여드리는데 일단 하나는 예제, 하나는 어떤 그 기능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아마 좀 왔다 갔다 할 때 좀 혼돈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제가 전화를 할 때 최대한 말씀드리면서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5-1번을 보시면요. 방금 설명드린 부분인데 여기 기능에 보려는 두 번째 탭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샘플로 이렇게 두 날짜를 해놓은 거 있어요. 22, 뭐 23은 아까 제가 자동 저장 완료라는 저장하기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이렇게 저장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24하고 25는 현재 자동 저장하기가 아니라 자동 그냥 불러오기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장 전후로 표시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그 상단에 있는 이 프로그램 정렬 순서는 시간 순서입니다. 시간 순서. 자,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5-2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하루에 여러 개 했을 경우에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시간별로. 그렇죠. 그러면 실제 뭐 가나다 순서는 아니라 약간 프로그램이 보여지는 그 순서는 이와 같이 그 가나다 순서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특이사항이 저장되는 순서는 그 실제 시간 순서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1대1로 매핑이 되지는 않고 또 어차피 이쪽 부분을 또 전반적으로 좀 수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마 저게 좀 정렬되는 여기 특이사항이 정렬되는 기준은 별로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 프로그램 정렬을 좀 맞추진 않았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예, 다시, 예, 9-1-1번 가가지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또 그 특이사항 블록이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 기능은 뭐냐면, 그 매번 자주 반복돼서 또 그 특이사항을 또 기록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뭐 특이사항이 없다든지, 또는 특이사항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쓴다든지, 또는 뭐 월에 한 번씩 쓴다든지,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을 거좀 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특이사항은 꼭 그 평가지표에서는 뭐 의무사항은 아닌데, 혹시라도 어떤 그 조치 사유랄지, 또는 뭐 급여적으로 미사유랄지, 예, 그런 부분들은 좀 기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걸 왜 우리가 급여 정도에서는 있는데 왜 제공을 못했는지 그에 대한 사유를 거기다 써놓으시면 나중에 평가받을 때 또 나중에 사유를 확인할 때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특이사항을 많이 좀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뭐 가령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우리는 기록하고 싶는데 이걸 또 매번 타이핑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입력하셔가지고 가령 우리는 이런 그 블록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체크를 해놓으셔가지고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저장하신 상태에서 자 3-1번 가볼게요. 가시면 여기에 아까 그 특이사항 쪽에 보시면 여기에 그 주황색 버튼이 나옵니다. 주황색 버튼을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은 방금 제가 이렇게 위에 5가지는 좀 초록색 구분이 되어 있죠. 이 5가지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방금 여기 5가지는 아까 그 9-1-1번에서 설정되어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머지 두 개는 최근에 어르신에 대한 그 특이사항 작성했을 때 작성된 내용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된 내용이 이렇게 불러오는 거고요. 그리고 특이사항 없음을 선택을 했을 때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매번 자동으로 입력하는 걸 좀 제가 최대한 좀 줄여드리고자 해서 이와 같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는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뭐 그때그때마다 그때 특이사항을 따로따로 쓰고 싶다. 불러오기 싫다. 그러면 이 체크를 이렇게 없애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이와 같이 그 불러오기 기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기관은 아마 그 실제 특이사항 내용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불러와서 쓰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이런 기능 적절하게 조절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특이사항 부분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케어 그룹 부분인데요. 자, 케어 그룹은 뭐냐면 실제 그 어르신들에 대한 케어를 할 수 있는 어떤 단위, 그러니까 뭐 수급자 등급이랄지 또는 또 수급자 어떤 어르신 어떤 상태랄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분류를 하셔가지고 이제 케어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그냥 이름만 정하는 기준이고요. 이름 정하셔가지고 정한 명칭을 여기 1-1번에 보시면 여기 케어 그룹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 가셔가지고 아까 설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어르신은 뭐 A반 또는 뭐 B반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간혹가다 그 직원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직원 이름 쓰라고 여기다가 이 제가 기능을 제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직원 이름 쓰지 마시고요. 최대한 뭐 이런 식으로 뭐 A반, B반, C반 또는 그 뭐 등급,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체계화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그룹명을 제공하니까 그렇게 해서 좀 활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직원명 쓰시면 나중에 퇴소할 때 이 직원명을 또 어떻게 뭐 삭제하냐 막 그런 분야가 좀 오시는데 아무튼 직원명은 좀 입력하시는 거 좀 지양을 좀 부탁드릴게요. 직원 출퇴근 처리입니다. 자, 보면, 자, 자체 뭐 직원 출퇴근 처리 하시는 기간도 있으시겠지만,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직원 앱을 통해 가지고 출퇴근할 수 있도록 제가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보시면 제가 앱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m.케어포.shop.k로 접속하시면은 또 저희 쪽 그 앱을 또 접속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저쪽 앱을 통해서 만약에 출퇴근을 하신다 그러면 여기 왼쪽 하단에 출퇴근 관리랑 처리라고 메뉴가 있어요. 출퇴근 처리 메뉴 가셔서 제가 일단 이건 오늘 좀 찍어봤는데요. 일단 뭐 출근이랄지 퇴근을 찍으실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운전하실 경우에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뭐 오전 뭐 출근 퇴근 그다음에 또 오후 출근 또 퇴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2번 이렇게 찍으실 수가 있어요. 또 이거는 모든 직원들마다 뭐 2회 이렇게 찍을 수 있도록 제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 가령 이제 뭐 9시부터 18시까지 퇴근하신다 그러면 이제 여기 위쪽에 한 분만 찍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출퇴근 처리는 또 어디서 또 기능이 또 제공되냐면 여기 PC 보시면요. 이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또 여기 출퇴근 관리에서도 직접 PC로 접속하셔가지고 출퇴근을 또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출퇴근만 찍을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자, 그리고 여기 그리고 제가 그 출퇴근 찍으실 때 제가 잠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NFC로 출퇴근으로 이제 출퇴근하는 부분을 제가 좀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 객관적인 출퇴근 방법이 어떤 사무실 어떤 그 출입구랄지 또 안내 데스크에 이 NFC의 출퇴근판을 비치해가지고 이제 출퇴근 처리를 하시는 게 제일 객관적이다. 왜냐하면 하나
이 그 출퇴근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여기 이제 출퇴근 처리를 하시면은 여기 NFC라고 표시가 됩니다. NFC. 그리고 아까처럼 그 PC에 그 출퇴근 관리 들어가서 여기 출퇴근 관리 일로 들어가서 찍으실 때는 PC로 찍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핸드폰 통해서 바로 여기서 터치, 손가락으로 터치했을 때는 이와 같이 세 번째, 이와 같이 모바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 부분이 그 8 저기 4번에 보시면요. 예, 여기 보시면 그 NFC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예, 나오는 거 보셨죠? 예. 여기 보면 그래서 실제 NFC로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또는 모바일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NF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쇼핑몰이라고 있어요. 쇼핑몰이요. 쇼핑몰 왼쪽 하단에 있는데 클릭하시면 여기 그 NFC 출퇴근판을 제가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최대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제일 좀 객관적인 출퇴근 처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제가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기타 기능 설정 부분이 좀 있는데요. 다시 9-1번 가셔서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기타 기능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좀 기능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직원 작업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직업 작업 현황. 이건 뭐냐면 직원이 어떤 그 업무를 하셨는지, 어떤 수급자한테 뭐 요양을 하셨는지, 뭐 간호를 하셨는지, 몇 시에부터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 8-12번입니다. 8-12번. 여기 보시면, 제가 일단 뭐 직원들 그 로그인 현황부터 시작해서 뭐 작업 현황, 이게 다 나와 있는데요. 작업 현황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기초평가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아마 작업 현황을 해가지고 뭐 요양, 그다음에 간호, 뭐 물리 이런 식으로 쭉 가로로 탭별로 구분이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최근에 지난번 3월 26일 날 그때 개편을 좀 해가지고 표준 작업부터 시작해서 뭐 기초평가, 뭐 상담일지 이런 부분들 더 추가를 해놔가지고 이런 모든 자료들에 대해서 이제 3월 26일부터 실제 로그가 찍히도록 제가 그때 좀 기능을 좀 추가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작업 현황을 보시고자 하신다면은 이쪽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그 로그 내용을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명 누가 하셨는지 또 밖에서 하셨는지 내부에서 하셨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수급자명이랄지 다 이렇게 조회가 되기 때문에 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출력 부분인데요. 이거는 저희 쪽에 그 가령 뭐 2-1번에 뭐 이동 일정 출력이랄지 일정 출력이랄지 또는 뭐 3-1번에 뭐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출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혹시 누가 출력하고 누가 다운받았는지 그런 어떤 그 확인하는 기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내부 아이콘 찍히질 않아가지고 제가 다른 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뭐 기능 똑같기 때문에 제가 시설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시설 걸로요. 역시 8-12분 가시면 출력 현황에서 일단 날짜를 제가 일자를 하고 출력하면 제가 그 테스트 하면서 제가 좀 만들어 놓은 내용인데요. 만약에 그 언제 어떤 직원이 그 아까 그 출력 버튼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자 여기서 가령 여기에 출력 수급자 정보 출력 버튼 눌렀다. 이 버튼 눌렀다는 자체가 이제 출력인데요. 눌러서 여기서 그 이 인쇄랄지 또는 여기 아래 한글 또는 엑셀 이런 그 파일을 다운받았다든지 그러면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이 8-12번 쪽에 12번에 출력량 쪽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제가 이제 아까 버튼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표시는 안 되는데 잠시만요. 이와 같이 뭐 어떤 그 PDF를 받았는지 또는 RM을 받았는지 또는 아까 그 인쇄 버튼 눌러서 인쇄를 했는지 그런 여부를 다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급자 누구인지 직원 누구인지 그런 식으로 해서 다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조회를 하셔가지고 혹시 뭐 개인정보 관련해서 혹시 누가 어떤 그 허락 없이 뭐 출력했는지 또 허락 없이 뭐 다운로드 받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처리 권한 쪽에서 다시 여기 그 1번에 보시면요. 9-1번에서 여기 직원 프로그램 권한 설정에서 이 출력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이 출력 권한이 있는 분만 만약에 출력하신다 그러면 문제는 없는데 혹시라도 권한을 잘못 지정하셔가지고 이분이 잘못해서 이 출력 권한을 주어졌다. 그래서 그분이 뭐 출력을 하시거나 또는 다운로드 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미리 그 파악을 또 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때는 만약에 그분이 출력하셨다. 그러면 출력하면 안 되는데 출력하셨다. 그러면 출력 여기 권한을 없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또 살피는 용도로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이제 수급자 프로그램 일지 작성 시 결석 수급자 자동 제외 사용 여부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잠깐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는 그 5-1번 이제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기록하실 때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 참여 수급자 목록에서 그 2-1번의 일정에 보면은 뭐 결석자가 있고 또는 뭐 결석에다가 또 미용자가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수급자는 이 그 프로그램 운영일지 작성하실 때 여기서 제외 처리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작성된 거는 제외 처리 안 되고 그 작성하실 때 그 결석자를 제외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요양급여 식사 도움 작성 시 이동 서비스 시간 체크 부분인데요. 이거는 실제 그 식사를 제공하실 때, 식사 제공하실 때 이동 서비스 실제 탑승 시간하고 이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 뭐냐면 실제 이분이 만약 그 식사를 안 하시고 11시에 그냥 9시에 오셨다가 11시에 가셨어요. 근데 이 기능 사용 안 하시면은 혹시 모르고 이제 그 뭐냐 3-1번에서 식사 기록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식사 기록 하셔서 나중에 또 청구를 했어요. 청구를 하면 보호자분들이 우리 부모님은 우리 어머님은 식사 안 하시고 퇴소했는데 왜 청구를 했냐라고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 이제 식사돈 그 시간하고 어떤 이동 서비스 시간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서 이와 같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탑승 처리하고 나서 만약에 그 11시에 이제 퇴소하셨다는데 12시에 그 식사 제공하려고 기록하셨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알러창이 나와서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 이분이 이제 이미 퇴소하셨기 때문에 식사 제공할 수 없다라고 안내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동 서비스 시간은 일정의 작용 과정 3 여부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2-2번은 기관의 차량을 이용하는 거고 2-3번은 또 그 자가 즉 보호자분이 모시고 오신다거나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실제 이러한 기록들을 2-1번 일정에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뭐냐면요. 자, 2-2번은 기관의 차량이요. 2-3번은 차량 미용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그 보호자분들이 모시고 오는 경우로 해서 이제 그때 시간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실제 이동 서비스 시간인데 이 이동 서비스 시간을 여기 2-1번, 2-1번 쪽에 반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여부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보면은 어차피 일정은 계획이고 이제 그 실제 탑승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 시간을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이 사용으로 해서 체크하는 걸 제가 좀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동 서비스 시간을 가지고 나중에 공단에 청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시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체크해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욕구사정 분류별 작성 저장 기능인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실제 1-3번에 보시면은 그 욕구사정 그 작성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거기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건요. 자, 보시면은 예. 자, 이 부분인데요. 자, 1-3번 그 욕구 사정 보시면은 10가지 그 분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 그 대표 작성자 한 분만 하셔도 관계없는데, 아니다, 우리는 각각 단위별로 해가지고 그 작성자가 따로따로 해서 전환하겠다 하실 경우에는 그냥 그 옵션을 설정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능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호자 일정의 요청사항 입력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여기 제가 이 안내 내용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 실제 저기 2-1번에 보면 일정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정 관리. 여기 일정 관리에서 그 이제 어르신한테 이제 일정을 보내드리는데, 그러면 보호자분들이 그 일정을 보시고, 또 보호자 앱이랄지, 또는 그 보내드리는 어떤 그 일정표에다가 클릭을 하시면은, 이와 같이 요청글 남기기라고 표시가 됩니다. 요청글 남기기. 요청글 남기기에다가 그 보호자분이 뭐, 일단 뭐 아들이 뭐 전화번호까지 입력하시고, 만약 가족 모임으로 이제 입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답장을 요청하는 내용을 보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2-1번에 그 왼쪽 그 목록이 나오잖아요. 어르신 목록. 거기에 요청이라는 그 아이콘 표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측으로 그 달력 일정을 보시면은 어떤 날에 요청이 있는지 그 보호자 요청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이콘 표시가 나오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은 왼쪽에 아까 그 보호자분들이 입력하셨던 그 사유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행을 보시고 또 답장을 주셔야 되잖아요. 답장을 이제 우측에다가 읽었다고 확인하고 내용을 써서 주시면은 보호자분들이 그 답장 내용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 내용은 본 내용은 제가 캡처를 안 했는데 실제 여기 보면 이 화면에 같이 답장 내용 같이 다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보호자분들이.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셔가지고 어떻게 기능이 되는지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보시면 그 케어포 접근 IP 가능 IP 설정 부분인데요. 예, 제가 일단 휴식 시간을 그 10시부터 10시 10분까지 해서 휴식 시간 갖고 그다음 교육 진행할 거고 지금 아직 10분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것도 하나 어떤 보완적인 기능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그 어떤 사무실에서만 업무를 하고 외부에서는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허용된 IP만 로그인에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것처럼 뭐 태블릿이랄지 PC, 스마트폰 전부 다 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그 공유기 있지 않습니까? 공유기. 이 공유기에 그 IP를 불러가지고 저장을 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공유기가 여러 개다. 그러면 공유기에 붙어 있는 그 PC에서 이같이 해커프 로그인 하셔가지고 이 메뉴에서 내 IP 주소 쪽에 눌러서 추가를 다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무실에서만 업무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출퇴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 송영 저기 이제 이동 서비스 하러 가시는 그 운전하는 분이랄지 이제 동승자분 같이 계시면 그때는 뭐 잠깐 풀어주신다든지 그렇게 좀 유도 있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네, 이용기가 만료 안내 수신 직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저희 쪽 케어포의 그뭐 서비스 만료일자랄지 또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홈페이지 만료랄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받아볼 수 있는 직원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휴대폰 번호랄지 뭐 메일 등록해 놓으시면은 그분들한테 이런 주기적으로 해서 안내 문자나 안내 메일이 발송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지 기능 평가 K-MMS2 사용 부분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유료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제가 기본적으로는 그 1-3번에서 여기 보면은 인지 기능이 있는데 현재는 제가 지금 테스트하려고 이제 구매한 것처럼 제가 해놨기 때문에 K-MMS2가 보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시스템 변경 버튼 눌러보시면 시스트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구매를 하시면은 이와 같이 이제 수급자 50명 이상의 경우에는 여기 1-1번 수급자 정보 관리에 등록되어 있는 수급자 수입니다. 그래서 1년에 44,000원, 50명 미만은 33,000원 1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결제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결제하시면 즉시 바로 이와 같이 즉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MST로. 그리고 언제든지 또 필요하시면 시스트로 이렇게 전환해서 또 사용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스트 변경까지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시스트 변경해서 K-MS2로 변경도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알림톡 발송 시 기관 채널 사용 부분인데요. 자, 이건 뭐냐면 일단 이건 카카오톡에서 그 무료로 진행되는 서비스고요. 어떤 그 우리가 보면은 그 카카오톡 받으면은 어떤 뭐 기관에 뭐 LG나 뭐 삼성이나 여러 가지 뭐 보험사 같은 데서 그 해당 업체명으로 또는 해당 업체의 아이콘을 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기관의 어떤 아이콘, 기관의 그 명칭을 가지고 발송하도록 좀 하는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카카오 비즈니스 통해서 채널 검색료 아이디를 신청하셔가지고 승인이 되면은 승인된 아이디를 저쪽에 입력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그 아이디가 진짜 승인된 건지 확인해서 연동처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 안내, 그 채널 신청 안내 버튼 누르시면은 이게 좀 자세하게 그 신청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 내용 보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고, 예, 여기다가 저 채널 아이디, 그 승인된 채널 아이디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확인해서 연동처리를 진행할 거고요. 이 내용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일단 무료입니다. 무료. 신청은 무료. 여기 보시면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 보면 일단 저희 쪽 큐어프 명칭으로 발송돼요. 큐어프 명칭. 그러면 약간 좀 신뢰도도 좀 내려갈 수도 있고,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 저희 쪽으로 좀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보호자분들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 그 보호자, 그래서 이제 알림토 수신지 기관의 어떤 명칭과 로고가 표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좀 약간 좀 신뢰도가 좀 향상이 되겠죠. 아, 그래도 여기서 좀 신경 많이 쓰는구나, 이 기관이. 그래서 실제 기관의 어떤 명칭과 기관의 로고로 해서 표시가 돼가지고 발송 처리가 되도록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 지금 꽤 많이 기관에서 사용 중이거든요. 그래서 신청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여기 출력 설정 부분인데요. 여기는 뭐냐면 그 어떤 보안 문구라고 해가지고 그 실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여기 지금 이거는 직접 다 입력을 하실 수 있어요. 입력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구는 기본부로 저희가 제공하는 건데 수정해서 다 입력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이제 출력 일시, 그다음에 출력자가 누군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출력자는 지금 이 프로그램을 로그인하신 분이 출력 버튼 눌렀을 때 이제 그분 이름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시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인지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력하게 되면은 하단에 이런 식으로 예, 이와 같이 자 문법 문서를 무단으로 복사, 변조, 재배포를 금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출 시 법적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제가 입력했던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금 그 현재 시간, 그다음에 지금 로그인하신 분의 어떤 그 이름으로 해서 출력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언제 내가 출력했고 언제 그 당시 그 내용 어떤 건지를 좀 표시할 어떤 그 확인하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실제 그 출력 일시를 표시하게 되면은
그때 어떤 시점에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 용도로 활용하시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문자 발신번호 그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문자 발신번호 설정. 이거는 뭐냐면요. 저희 쪽에 그뭐 알림톡이랄지 또는 문자 발송 서비스, 뭐 급여정 계획서랄지 표준약관 또는 뭐 청구서 이런 문서들 발송하지 않습니까? 발송하시려면 저희 쪽에서 문자 발신번호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발신번호 등록 누르셔가지고 휴대폰 번호 같은 경우는 바로 휴대폰 번호 입력해서 인증 통해가지고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예, 대표번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따로 그 대표번호 입력하시고 저희 쪽에 그 가입증명서, 이 가입증명서를 저희 쪽에 파일 첨부나 또는 팩스로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가입증명서를 대표번호를 할 경우는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문자 받으신 번호 등록되어 있는 이런 번호들을 하나씩 선택하셔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변경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다른 현금영수증 발행 서비스인데요. 이 아까 제가 그 9-1번에서 그 사업자 정보 설명하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 9-1번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현금영수증 발행 서비스를 무료로 가입 및 무료 발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팟빌 쪽으로 제가 회원 가입 정보, 그다음에 취급 위탁 업무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동의 처리 받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진행하시면은 이제 7-2번 가셔가지고 여기 현금영수증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게 신분 확인 번호 입력하시고 발행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화면은 지금 동의 처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화면이 좀 다른데 실제 동의 처리가 되어 있으면 이게 신분 확인 번호 그다음에 발행 버튼이라고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발행하면은 실제 발행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매일 24시에 구세청으로 전송이 돼가지고 다음 날부터 보호자 또는 기관에서 구세청 홈택스점 조정케어 들어가셔가지고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